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어제부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져서 땀도 많이 나고요. 이제 7월 무더위가 시작됐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열대야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더위를 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선 흐르는 땀을 막아주고 통풍도 잘 되는 시원한 여름 옷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바람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우리의 전통 옷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한산 모시를 만나러 충남 서천으로 출발합니다. 토질 좋고 해풍까지 불어 예부터 모시 농사가 잘 되는 충남 서천군. 집집마다 모시 수확이 시작되는 여름이면 반가운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은 동네 주민들도 모시밭이 아닌 축제장으로 총출동. 모시 농사 짓는 어르신부터 어린 손자까지 아침부터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예쁘게 모시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이 문화제잖아요. 모시 문화제. 문화제. 패션쇼.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네. 모시 패션쇼를요? 네. 그럼 오늘 모델로 어떻게? 네, 마상면 대표. 아, 네. 진짜요? 손녀딸아. 전문 모델이 아니라 다들 서천 주민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예쁜 모시 옷 입고 패션쇼 한번 서보고 싶은데. 네. 지금 모시 옷 이쁜 옷들 많으니까 한번 입고 나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요? 네네네. 그럼 저도 패션쇼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와.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요? 새모시 옥색 치마를 입었더니 발걸음부터 사뿐사뿐. 도련님 만나러 가는 수줍은 낭자 같지 않나요? 옷이 날개에 달린 것처럼 너무너무 가볍고 하늘하늘해요. 예쁘죠? 서천군 13개 읍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시 패션쇼. 다들 패션쇼는 처음이지만 한산 모시를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자, 멋진 워킹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산면 개구쟁이들도 멋진 모델로 변신했습니다. 연습했던 3종 애교 포즈도 무사히 성공! 떨지 않고 잘하더라고요. 꼬마 모델들의 깜찍한 무대가 아빠 미소를 선물했다면 여긴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정말 모델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이 한산 모시 입고 해보는 거라 긴장도 되고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다정한 삼부자도 호흡 척척. 올여름 휴가 떠날 땐 모시 옷으로 멋을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밥그릇 하나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이 곱고 섬세한 한산모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여름옷 아닌가요? 앞쪽에서 흐뭇한 미소를 보여주고 계신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자, 이제 대전 대표를 만나볼까요? 어색한 포즈에도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외 무대라 햇볕은 뜨거웠지만 모시옷만큼은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고 시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산모시의 매력이겠죠? 어머님 혹시 세 분이서 가족이신 거예요? 예, 한 팀으로 해서 가족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족끼리 참여하게 되셨어요? 한산 모시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왔습니다. 또 이렇게 모시 옷을 입고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원해요. 옷을 안 입은 것처럼 시원한 느낌. 올여름은 그러면은 모시죠? 네, 올여름은 네, 모시입니다. 모시옷의 매력에 푹 빠져있던 사이 여긴 쿵덕쿵덕 모시 짜느라 바쁩니다.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한산모시 짜기. 어머니에서 딸로 대를 이어 모시를 만져온 한산면 어르신들이 오늘은 미니 배틀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체험이에요? 모시짜기 체험 팔찌. 팔찌 만드는 거예요? 예, 와, 근데 저도 배워볼 수 있어요, 할머님? 충분히 배워요. 모시 장인에게 배우는 그야말로 1:1 특별과외입니다. 이쁜 사람은 게 더 좋네. 어린애는 너무 모르잖아. 제가 잘하죠, 선생님? 아유, 잘해요. 이쁜 사람은 역시 잘해요. 팔찌 하나 만드는데도 모시실 4가닥을 한 올 한 올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모시 할머니들과 함께 만드는 한산모시 팔찌. 올여름 유행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요? 팔찌가 완성되자 그렇긴 그렇네요. 솔직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많이 울퉁불퉁한데 우리 매끈하잖아. 저도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Moshi. So it's my first time to come here, so it's also my first time to hear about Moshi. But just by looking at this atmosphere, I feel like this Moshi has a great history where it supports a lot of Korean people in the past. That's what I felt. So yeah, I think it's great. 모시실은 건조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예부터 덥고 습한 날 짰다고 합니다. 더운 날 배틀 앞에 있으니까요. 한평생 모시 작업을 해오신 한산면 어르신들이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또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좋은 체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모시를 조금 쉬운 방법으로 좀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1500년 전부터 선조들의 시원한 여름을 지켜줬던 한산모시. 올여름 더위도 한산모시가 있다면 걱정 없겠죠? 순백의 모시 적삼부터 젊은 감각을 살린 화사한 모시 원피스까지 개성 만점 모시 옷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시 옷 입고 기념사진도 찰칵! 다들 잘 어울리는데요. 세 분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요? 접고 사진 찍고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오니까 이게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빌려 입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시 옷 입고 낭랑 18세로 변신한 주부들. 저는 컨셉을 우아한 직녀로 잡아봤는데 어울리나요? 그런데 모시 자락 휘날리며 분위기 잡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맛있는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데요? 이게 무슨 냄새야? 평범한 주부부터 현직 셰프까지 총 15팀이 참가해 벌이는 맛자랑 경연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요리 주인공은 단연 모시. 모시 가루로 반죽을 하고 모시잎을 튀기고 어떤 음식이 나올지 흥미진진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 고소한 튀김 냄새가 나요. 어떤 음식이에요? 모시 잎튀김입니다. 모시 잎튀김이요? 네. 이게 다이어트 음식 내지는 디저트로 짱이죠. 너무 바삭바삭하고요. 네. 고소하고 네네. 맛있다. 이 팀은 오늘 어떤 음식 준비하셨어요? 라자냐랑 마카롱이랑 프라페예요. 이건 주로 그럼 어떤 분들을 노린 음식이에요? 이거는 주로 여성분들, 저희 같은 또래 여성분들. 22년 어쩐지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완전 모시 음식하면 모시 떡이나 모시 냉면 정도만 생각했는데요. 모시 가루로 숙성시킨 스테이크부터 핫도그, 타르트까지 메뉴들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모시는 칼슘과 섬유질이 많아서 다이어트, 건강 음식으로도 손색가 없습니다. 15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주인공은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하는 두 학생이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팀인데 어떤 모시 음식으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모시로 이용한 한국 궁중요리 코스를 재해석한 퓨전 요리인데요. 여기에는 서천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서천군의 지역적인 음식을 다 넣어봤어요. 와, 모시를 이용한 궁중 요리라는 거죠? 네네. 더 많은 분들이 맛을 알 수 있도록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모시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지역구 많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모시 가루를 첨가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접할 수 있다면 세계화로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성 만점 모시 음식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면 이제 한바탕 길쌈놀이를 즐겨볼까요? 오래전 모시 짜던 한상면 아낙네들이 그 모습 그대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뻐. 저 괜찮아요? 모시 좀 잘 짤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이쪽 사례. 이 저산파릅 길쌈놀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시자이가 최근에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가지고 이를 보존하는데 우리 길쌈놀이가 더 이렇게 필요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모시는 이게 사양길에 접어들지만 이 모시 짜는 그 유산을 널리 후세에 알리는 것이 저희 주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산 파릅은 한산, 홍산, 부여, 모시가 많이 나던 충남의 8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시 생산 과정을 길쌈놀이로 풀어내는 사람들. 모시 풀베기부터 모시 짜는 모습이 흥겨운 풍물에 맞춰서 재현됩니다.
중에서 모시를 가장 잘 짠 마을은 올해도 역시나 한산. 이 변하지 않은 결과는 한산 모시의 명성과 자부심을 오래도록 지켜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금 길쌈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아, 길쌈놀이 어머니들이 날도 더우신데 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처음으로 봤어요. 모시문화제를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요.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한산모시의 우수성이 세계로 쭉쭉 뻗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선전이 자랑스러워요. 1000년이 넘는 세월에도 모시의 전통과 역사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산 모시의 매력과 자부심을 느꼈던 시간. 시원하게 입자. 맛있게 먹자. 올여름은 한산 모시로 보내세요. 한산 모시 여름을 부탁해. 네, 한산모시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시는요,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에 좋을 뿐만 아니라요, 또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산모시 인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맛에 놀라고 좋은 재료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름 건강을 책임지는 보양식들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불쑥 찾아온 여름에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 보양식.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육수 끓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가시오가피, 엄나무, 꾸지뽕 뿌리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원기 회복에 탁월한 재료들로 1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 이 성스러운 국물에 첫 발을 담글 존재는 오골개인데요. 약재 행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골개를 끓이는데요. 우리 몸에 좋은 동청하초를 넣고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끓이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재료만으로도 보양은 충분할 것 같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오골개가 빠져들 보양식의 정체는 바다의 신도 탐냈다는 해신탕. 육해공에 온갖 좋은 재료들이 다 들어가서 해신탕은 최고의 보양식이에요. 팔딱팔딱 힘을 과시하던 바다의 어벤져스들. 이들의 희생은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와, 이거 보양식 끝판왕이네요, 비주얼이. 뭐부터 먹어야 되지? 와, 이거 자체가 바다예요, 바다. 시원하다. 약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원기 회복되는 그런 뭐라고 하지? 되게 깊으면서 깔끔한 맛이야, 깔끔한 맛. 살짝 데쳐져가지고 질기지 않은 그 쫄깃함 있잖아요. 전복 살아있네. 부드러워, 부드러워. 또 다리는 뜯는 맛이 있으니까. 너무 부드럽다. 왜 이 해신탕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느껴지나 했더니 이 오골개에서 나오는 육즙?
여기에서 바다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골개가 딱 들어가니까는 맛이 굉장히 깊어져요. 원래 이 해신탕이 용왕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희한한 게 이걸 먹었으면 토끼 간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간을 구하러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먹으면은 이거 어떻게 병 낫는 거 아니에요? 남대천을 낀 무주에는 민물고기를 재료로 한 요리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랜 세월을 이어온 어죽이죠. 민물고기라 이게 어죽 끓이면 제일 맛있는 거. 제일로 맛있지. 빠각빠각 소리를 내서 빠가살이라고도 불리는 동작에 이 물고기가 어죽의 주역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참 오래된 전례로 내려온 이게 어죽이야, 민물고기 어죽.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젤로 개발했다고 봐야 되거든. 4년 정도 됐거든. 맨날 강가에서 고기 잡아서 끓여 먹는 거 보고 잡아오면 우리 집에서 내가 또 끓여주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일로 나온 거지.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례가 있는 거야, 이게. 어죽의 포인트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생선살. 그래서 물고기를 푹 고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푹 지금 고기 살이 발라질 때까지 이게 삶아야 돼. 이제 은간히 익은 것 같은데 이제 살은 따로 바르고 뼈를 이렇게 깨가지고 뼈에서 나오는 육수물을 살에다가 더 넣어야 돼. 그래서 더 맛있어. 뼈에서 나오는 물이 맛있거든, 육수가. 4시간, 5시간 저렇게 과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저 뼈가 요만큼 시간이 다 그냥 뭉글러져 버려. 오랜 시간 고아낸 육수에 필요한 건 불린 쌀과 수제비. 매콤한 양념을 더해 밥알이 퍼질 때까지 끓여내면 드디어 어죽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우와,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한상이지만 뭔가 영양이 가득할 것 같은 보양식이에요. 5시간을 정성스레 고아낸 어죽 한 그릇. 이 한 그릇에 담긴 든든함은 먹어본 자만이 알겠죠. 예전에 먹을거리가 귀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서민들의 단백질 보충으로 이 어죽을 먹었다고 해요. 생선 비린내가 조금 많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좀 했는데 민물고기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어죽은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진하고 부드럽다. 어릴 때 좀 제가 몸이 안 좋으면은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 이것저것 넣고 죽을 끓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죽에 뭐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냥 그거 한 그릇 먹으면은 뭔가 기력이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죽에는 그 이상의 정성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정말 원기 회복이 그대로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벌써 한 그릇 뚝딱 비운 거 보이세요?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한 그릇인데 여기에 온갖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께 고합니다. 바다와 육지의 정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해신탕. 정성으로 끓여낸 한 그릇 보양식 어죽으로 원기를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산의 진미 그득한 해신탕과 또 진하게 끓여낸 어죽,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보양식들 잘 만나봤습니다. 가끔 보양식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평소에 밑반찬으로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식사법으로 알려진 마크로비오틱, 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함께 배워보시죠.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땀이 비 오듯 줄줄 흐르는 여름.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홀록대는 기침, 지끈지끈 두통, 조여오는 복통에 기운이 쭉 빠지곤 하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건강 챙기러 가야겠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리를 막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네. 지금 제가요, 이래봬도 요즘 몸이 너무 허하고요. 기운이 네. 없어가지고 건강해지는 요리를 한번 배워보러 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우리 선생님 따라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궁합을 맞춰 먹으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궁합이요? 네네. 뭐 어떤 궁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음식에 가지고 있는 궁합이란 것은 차가운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을 계절에 맞춰서 먹으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네, 마크로비오틱이란 요리는 일물전체란 말이 있고 음양조화란 말이 있고 신토불이란 말이 있고 자연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궁합을 맞춰서 먹는 게 마크로비오틱인데 단어는 어렵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어떤 요리일지 궁금해지는데 네. 그럼 저한테 좀 쉽게 요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하는 요리는 이제 지금 한창 제철인 오이를 가지고 오이 물김치를 할 거예요. 요게 포인트는 설탕 같은 거는 전혀 쓰지 않고 사과랑 배의 즙을 이용해서 단맛을 내서 아주 청량감 있는 물김치를 만들 거예요. 자, 오이를 양쪽 끝에 한 1cm에서 2cm 정도 남기고 칼집을 열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일물전체 건강법에 따라 오이를 껍질째 요리하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오이가 이렇게.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안에다 속 재료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 거를 여기 사이에 소금을, 천일염을 같이 묻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절이면 돼요. 오래 절일 필요는 없고. 오이가 가지고 있는 물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절여지면. 그러면 그 물도 오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찍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손질하기 전에 오이를 깨끗하게 먼저 잘 씻어주세요. 밀가루풀을 만들 때는 찬물에 통밀가루를 넣어야 덩어리지지 않고 잘 풀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여름엔 찬 성질의 통밀을, 겨울엔 따뜻한 성질의 찹쌀을 사용해 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사과랑 배랑 양파를 제가 갈아서 즙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쓰지 않고 오늘 물김치를 만들 거거든요. 지금 뭐를 준비했냐면 양파랑 제가 부추랑 그다음에 홍고추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같이 섞어 넣었거든요. 오이가 우리 몸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물김치 자체가 차가운 성질 음식이잖아요. 찼게 먹으니까 그걸 또 너무 차게 먹으면 여름에 배탈과 설사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추랑 양파 이런 것들이 따뜻한 성질이에요, 몸을. 그래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음식에 음양의 궁합이 많고 맛있게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식힌 밀가루풀과 과일즙에 또 하나 생강을 갈아 넣어 감칠맛을 내고요. 오이가 잠기도록 자작하게 부어준 후 마지막에 입맛에 맞게 소금 간을 조금 해줍니다. 설탕 없이도 새콤달콤한 맛이 끌리는 오이 물김치가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네, 열무는 이렇게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찬성질이라서 우리가 오늘은 된장 무침이거든요. 그래서 된장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을 조금 넣고 오늘 열무 무침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열무를 쓸 때 열무 뿌리 부분을 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뿌리 부분을 꼭 같이 써주세요. 진짜요? 네네.
근데 뿌리가 왜냐면 열무는 찬 성질이지만 열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성질도 있거든요. 그게 열무가 가지고 있는 뿌리예요. 그래서 열무 뿌리를 같이 넣어주면 열무에 특히 사포닌 성분이 많거든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인삼보다 열무가 훨씬 더 사포닌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인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열무가 몸에 되게 좋기 때문에 뿌리도 같이 사용해 주세요. 물을 많이 해서 열무를 데치면 열무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물에 많이 빠져요. 우리 뭐 시금치 같은 거 데치면 데친물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같이 안 빠지고 우리가 손실 없이 먹기 위해서는 물을 없이 데쳐주는 거를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원래 모든 채소는 간을 가지고 있어요, 미네랄. 네, 그래서 물을 작게만 넣으면 저염으로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맛도 맛있고. 열무가 가진 수분만으로도 충분히 데칠 수 있다는 게 놀랐는데요. 덕분에 뿌리부터 무청까지 영양소는 빠짐없이 다 챙길 수 있겠죠. 특별히 표고버섯 가루랑 마늘가루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하면 좀 맛이 조금 조미료 맛이 많이 깃들여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천연 조미료에서 표고버섯 말린 거, 마늘 말려서 가루 낸 걸 넣으면 음식에 좀 맛이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활용점정, 고소한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된장 열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2가지 반찬 요리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제 반찬이 있으니까 밥이랑 국이랑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애호박 감자국이에요. 애호박 감자국. 네. 그래서 애호박이랑 감자랑 두 개 다 지금 제철이거든요. 감자가 찬 성질이 조금 강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감자가 껍질에 특히 영양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감자는 껍질이 따뜻한 성질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넣고 우리면 돼요. 국물을 만들 때는 화학조미료나 멸치가루가 아닌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를 쓰면 훨씬 깔끔한 맛의 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감자는 익는 시간을 고려해 먼저 넣어주세요. 파는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파 중에서도 뿌리가 여기가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뿌리는 한약재료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손발 찬 사람들 먹으면 되게 좋은데, 네, 그래서 파뿌리들을 보통 주부님들은 파뿌리를 모았다가 육수로도 많이 사용해요. 네, 그렇게 되면 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각자 제각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리 안에는 마크로비오틱 요리는 다 같이 들어가는 거를 좀 이게 많이 권하기 때문에 파뿌리도 같이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향이 강하다 보니까 뿌리에는 잘게 잘라주세요. 팥뿌리에 이렇게 영양소가 많다니 그동안 버리기만 했던 게 무척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동안 컬러푸드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성질이 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같이 넣어주면 궁합도 많고 몸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여름이라고 무조건 찬 음식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배탈이 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따뜻한 음식과 찬 음식을 다 적절하게 궁합을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썰어둔 따뜻한 성질의 애호박과 잘게 썬 파고치를 넣어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몸의 변화는 일단 저도 아침에 화장실을 되게 잘 가고요. 그다음에 피부톤도 아까 얘기했던 피부톤도 맑아지고, 네, 딱히 뭐 잔병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훨씬. 그걸 직접 느껴요? 네, 그게 느껴져요. 찰떡궁합인 애호박과 감자를 듬뿍 떠서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의 국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조리 과정만 봐도 허해진 속을 달래주는 한상 요리들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영양을 꽉꽉 채운 데다 여름 제철 채소들을 사용해 많이 먹어도 살찔 염려 없잖아요. 그래서 한껏 즐기며 제대로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건강한 요리 맛보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제 표정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여름 제철 딱 맞는 궁합 음식 드시면서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처럼요.
네, 여행지에 가면요. 재래시장 구경하는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역마다 각기 다른 풍경과 먹거리들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맘때 전남 영광에서는 어떤 제철 먹거리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영광 터미널 시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영광읍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자리한 영광 터미널 시장. 영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입니다. 깨끗한 바다와 기름진 땅에서 난 산물들이 가득한 곳이죠. 오늘은 영광장 구경 재미지게 해볼 텐데, 그렇죠, 영광은 역시 굴비죠? 우리 어머니는 굴비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로 45년. 네. 영광 굴비가 왜 유명하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은 간이 영광 같아요. 물견 따라서 틀리겠지만 간을 잘해야 첫째 그리고 건조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맛이라는 거, 우리가 다른 음식도 그러잖아. 간이 맞아야 맛있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 그럼요. 홍어는 썩힐수록 맛이 나고 굴비는 법성포에서 말려야 제맛이 나는 법. 어머니, 네. 굴비랑 붓의 구별법이 있나요? 네. 굴비는 머리하고 꼬리하고 비슷하게 부시고, 붓은 머리만 크고 꼬리가 더 쪽벌고 가나요. 그리고 색깔이 나란히 놓고 보면 조기가 더 선명하게 이쁘고, 붓은 좀 덜 노라고. 그럼 좋은 굴비 걸으려면 굴비가 좀 뭐랄까 거칠다고 해야 될까, 그래야 우리나라 것이고, 또 맛있는 것은 굴비 색깔이 선명해야 돼. 이제 엮은 거는 하여튼 선명하고, 옛날 거는 좀 뭐랄까 색깔이 그 투명하지 않고 간 것처럼 색깔이 덜 이뻐요. 잘 아시겠죠? 이건 사진 찍어. 참 대리기니. 지금 까는 거 무슨 조개예요? 동죽. 아, 동죽이요? 예. 아, 영광이 동죽이 유명해요? 영광에서 동죽이 제일 유명해요. 어떻게 먹어요, 동죽은? 요거 해체도 먹고 치즈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이거는 마음대로 먹지요. 이쁘게 생글생글 우승하수 같네. 아유, 잘 나오네. 아유, 고사지요. 그만하고 가. 그래요. 마지막 동죽 자랑 한번 해주시면 갈게요. 어쩌고? 이거 동죽 자랑. 우리 영광의 동죽이 제일 유명해요. 지금 동죽들 안 사 먹으면은 이제 못 사 먹으니까 지금도 철이니까 맛있게도 사서 먹어요. 이거 제일 맛있어요. 많이들 오세요. 동죽 사 먹으러. 아이고, 동죽에 굴비에 영광장 꼭 가봐야겠네요. 영광에선 굴비만큼 유명한 게 이 모신잎 송편. 입는 모시에서 먹는 모시로의 변신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모신잎을 가지고 와서 사라고 해서 안 살라겠는데, 할머니가 참 노인이 오셔서 사가지고 떡을 해봤어요. 했더니 서울서 오신 분들이 잡숴보고 참 맛있다고 이렇게 해서 팔면 쓰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시 송편을 하게 됐죠. 직접 농사지은 모시와 쌀로 만드는 모신잎 송편. 부지런한 품새는 35년 동안 최고의 맛을 유혹해 했습니다. 지금 영광군에서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덕산업에서 그렇게 필요하게 요양하게 그렇게는 쓰는 건 아니다요. 그래도 자격증이 있다는 것 하나의 자부심으로 하고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제 손을 거쳐야 마음이 놓인답니다. 아유, 그런데 야는 누구대요? 이게 우리 손녀딸인데요. 3살 먹어서 할아버지 따라서 모시밭에 와가지고 모시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혀를 내놓고 웃으면서 이거 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얘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롤 모델입니다, 우리 가게.
예, 앞으로 우리 떡집이 계속되는 한 이 모델 사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손녀딸은 오늘을 보다 힘나게 하는 존재겠지요? 어머니 감자 드세요? 감자 진짜 맛있다니 하나 먹어봐. 이것은 남작이라. 올해 감자껌 비싸도 진짜 먹을만 하네. 얼른 하나 먹어봐. 아, 저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되지. 다 먹어도 되지. 고생하니까 다 줘도 되지. 아, 그래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감자 찐감자 다 가지고 오신갑네. 마음이 우쭈르 곱대요. 오늘 어떻게 많이 파셨어요? 그런 대로 밥 먹을 만큼. 얼마큼 파셨는데? 먹을 만큼 많이 팔아야지. 재래시장 장이잖아 오늘. 그래도 얼마큼 파셨는지 구경 한번 해주시면 안 돼? 구경? 네. 아이 뭐 돈이 어디가 있어. 이거 다 해봐야 봐봐요. 요것뿐이 안 팔았어요. 다 뭉쳤어요. 한 50만 원? 엄청 많이 파셨구만. 뭐 요 정도는 팔지. 이제 5까지 팔 100만 원 팔아야지. 그런 게 어째 그러면 뭐 들어오겠는가. 이런 데 많이 주니까 그냥 그 맛으로 오지. 또 싸게 줘야 민만 안 가면 그래야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마트처럼 팔면 큰일 나. 여기는 많이 줘야 돼, 많이. 아이고 그럼요. 하나라도 더 주는 그 맛에 장에 가는 거죠. 아하 이 집도 장사가 겁나게 잘 되구만. 아이고 좋다. 땅 떨어져도 안 깨져. 모래가 박혀도 안 깨져. 도토리묵 왜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원자재가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좋고.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깨져요. 이렇게. 정말 탱글탱글하니 좋아요. 장에서 간 만든 무기라 인기가 좋을 수밖에요. 저희가 직접 해줘. 여기서 다 비싼 거 가지고 도토리. 사장님 이렇게 손님 많은 비결이 뭐예요? 원자재는 좋고 정직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 나쁜 거 쓰지 말고 좀 비싼 거에 정직하게 손님한테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최고의 비결은 역시나 고든 마음입니다. 영광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풍경? 튀김옷 골고루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이건 바로 오리 날개 튀김입니다. 우리 할머니 시장에서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한 60년, 70년 돼가네. 와, 60, 70년 하신 거예요? 많이 했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개발을 했지, 내가.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이제 여름을 이것이 부산물로 나와. 이것이 날개가, 오리 날개가.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이제 갖고 연구를 했지, 내가. 오리 날개 튀김은 왜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맛있은 게. 맛이 있은 게. 그리고 여기 특효잖아. 이건 누가 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80까지만. 아, 딱 80까지만? 응. 이제 3년 남으셨네. 응, 3년 남았어. 3년간 되게 돈 벌고 네. 사본이 들어간 겁니다.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싸먹싸먹 하셔요. 힘들고 맘 지칠 때면 가끔 시장을 둘러보죠. 많은 사람들과 큰 소리들로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곳. 두부 한 모와 술 한 사발에. 네, 정말 영광의 명물들은 모두 모여있네요. 굴비도 있고요. 특히 오리 날개 튀김은 영광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하니까요. 전라도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퇴직 후 귀농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덕수 씨의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귀농 종목은요, 계란인데요. 계란 중에서도 조금 색다른 계란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합니다.
나와 계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오면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알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볼 수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좀 들어가면 되나요? 예. 그런데 예. 잠깐 요즘 닭 AI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히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오실 때는 발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밟으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밟고 이렇게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예. 그리고 안으로. 여기 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차. AI 예방 수칙은 언제나 확실히. 차량 진입 시에도 반드시 소독을 거쳐야만 오늘의 주인공 그 특이하다는 알을 만날 수 있다고요. 와,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특이한 알입니까? 예. 야, 색깔이 조금 푸르스름한 게 이 무슨 알이라고요? 푸르스름한 귀한 청란입니다. 청란. 예. 요 녀석들이 바로 이덕수 씨의 보물 청란을 낳는 청개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온 그의 은퇴 후 선택은 바로 귀농이었습니다. 연고도 없던 이곳에서 닭을 키우겠다는 그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죠. 어릴 때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직장 생활 끝나고 나니까 그 무엇보다도 퇴직 후에는 기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이 청란에 낚는 그 닭들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병아리부터 있습니다. 병아리부터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별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오, 가보시죠. 신기하다. 농장에는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병아리부터 중병아리, 중닭, 성게가 따로따로 길러지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땐 고생도 많았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는 녀석들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와, 이게 그 청개 병아리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요 2주 됐습니다. 2주요. 그럼 지금 여기 지금 몇 마리가 이렇게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총?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2,000마리예요. 2,000마리요? 예. 어려서 부모님이 돼지를 키우는 걸 봐왔던 주인공. 하지만 직접 해보니 농장 일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토종닭을 키웠지만 지금은 청개에 올인하고 있죠. 색깔 보세요, 진짜 확실히 이 친구는 완전 하얀색. 이 친구는 뭐 이것저것 좀 색깔이 섞여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토종닭에서 볼 수 있던 요 닭 색깔이고요. 그렇죠. 토종닭이 흰 닭도 있습니다. 또 청개에는 그 숫닭이 그 크게 되게 되면 백수탕이라 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또 갑자기 먹는 얘기로. 그러면 이게 지금 4주 된 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농장에 제일 어르신 닭들이 살고 있다는 닭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청개는 미국산 닭인 아메라오카나와 우리 초동닭을 교배시킨 신품종 닭을 말합니다. 단단한 생김새의 늠름한 자태, 크고 건강한 알을 낳는 닭답게 아주 씩씩한 성격이죠. 그러면은 이 지금 농장에 닭들이 한 2만 마리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 닭들을 그러면 우리 사장님 혼자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못하죠. 처음부터 꿈을 키울 때 저하고 제 동생하고 형제가 둘이 똑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흔쾌히 귀촌 생활에 의기투합한 형제. 형님은 완전히 고성으로 이사를 왔지만 다른 일도 함께하고 있는 동생은 청주에 살며 일주일에 여러 번 고성을 오갑니다. 햇수로 3년 차. 이젠 제법 입소문도 나고 건강한 알을 매일매일 받으며 힘든 줄 모르죠. 야, 이게 지금 안에서 갓 수거한 그 청란인가요? 예, 지금 바로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맛봐도 될까요? 예, 하나 드셔보세요. 과연 신선한 청란은 어떤 맛일까요? 야, 이게 지금 일반 계란 제가 참 날계란
많이 먹어봤는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요. 예, 비린 맛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 아 최고. 오후가 되자 닭들이 집을 나서는데요. 산에서 자연 방사를 하며 키우기 때문이죠. 기다렸다는 듯 산으로 나들이 나서는 청개구리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그만큼 질병에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산에서 벌레도 잡아먹고 모래 사우나도 하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이 주변에 정말 닭들 천지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나중에 다 저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 안 되세요? 그 점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이 예. 시간이 되고 해가 저물고 시간이 되면 한 마리도 없이 다 들어갑니다. 또 같은 잠자리를 찾아가 어제 자던 잠자리를 찾아가 들어가 자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기환 리포터도 농장 일을 돕기로 했는데요. 판매할 계란을 고르는 일입니다. 모두 다 청란이지만 영롱한 푸른빛의 계란만 골라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구분이 가죠? 선선한 바람이 일품인 동네 명당 자리로 옮겨봤는데요. 청개와 청란으로 마련한 푸짐한 한상. 풀어 키운 청개로 만든 백숙에 청자빛깔 영롱한 삶은 청란, 부드러운 계란말이까지. 야, 제가 왔다고 또 이렇게 푸짐하게 한상을 좀 차려주셨는데 먹고 싶지만 먹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장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은 서울이시고 그다음에 고향은 또 경상도시고요. 근데 왜 굳이 고성까지 와서 이렇게 귀농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누구 소개로 처음 와봤는데 와보자마자 산이 나지막하고 참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한눈에 마음을 홀린 그곳에서 키운 청개와 청란.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 진짜 닭다리가 와, 이 살이 야생에서 찌던 애들이라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네요 그냥. 자연의 품에서 자유롭게 자라 더욱더 감칠맛이 전해지는데요. 고소하고 영양까지 풍부해 인기 좀 누릴만 하네요. 낯선 동네, 낯선 일. 하지만 용기 내 시작한 닭과의 하루하루가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힘차게 울어대는 저 닭들처럼 언제나 활기 넘치고 행복한 웃음 가득한 농장 생활이 되길 응원합니다. 네, 이덕수 씨의 귀농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특히 청란은 그 이름처럼 정말 푸른빛을 띠고 있었는데요. 일반 계란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은 적고요. 단백질은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닭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한 귀농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전국시대 오늘로 끝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